스페시픽 볼륨. 볼륨은 그 세제곱미터, 볼륨은 볼륨인데 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1kg의 마른 공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부피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열인가, 그것을 우리가 비체적, 비열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짚어봤어요. 자,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해서 에너지 보전 법칙도 우리가 이제 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중학교 때 엄청나게 많이 한 그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거기에서 그 부피, 그거를 여기 질량인 n을 이렇게 가면 그 압력과 비체적 스몰 v, 그걸 해서 그거는 RT와 이상기체의 상수와 온도와 같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보았고, 그래서 압력 이제 얘는 측정을 해야 돼요. 온도, 그 다음에 절대습도. 절대습도는 1kg의 마른 공기당 얼마만큼의 물 질량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humidity ratio, 절대 습도라고, 이 이탈릭체의 대문자로 W 이렇게 해서 그걸 나타내는 걸 봤죠. 그리고 상대 습도, 이제 우리가 포화 상태일 때의 압력, 그것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현재의 압력, 여기 요 수증기 압력, 그것을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상대 습도가 되는 거, 그거를 또 보았고, 우리가 이슬점 온도, 이제 아까 초반부에 언급했듯이 그거를 또 보았고,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 하나 이제 나왔었어요. 얘가 엔탈피, 연력학 제2법칙에 엔트로피가 있어서 기계과에서는 학부 2학년 때부터 연력학에서 엔트로피가 되게 이제 중요한, 이제 상태는 무질서도로 향한다. 그게 엔트로피 개념이지만, 그거와 비슷한 발음이지만 우리는 엔탈피, 에너지 퍼 유닛 매스, 즉 유닛 매스, 1kg의 마른 공기당 얼마만큼의 에너지, 킬로줄 퍼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그것이 자체가 정의인 엔탈피를 우리가 보았죠.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진도를 나갈 부분,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습공기선도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봤죠. 거기에서 이렇게 7, 8가지 정보를 하나의 도표로 정리한 것이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예요. 거기에서 조건이 있죠. 압력이 같을 때. 압력이 달라지면 그 선도 형태가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법칙이 아니라 측정한 값들을 잘 정리해 놓은 도표라서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핸드아웃의 7페이지,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공기의 온도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이제 가는 유리 막대기를 두고 이것이 물에 잠기게 해서 그때 온도에 따라서 여기 유리 막대기에 눈금이 그어져 있겠죠. 얼마만큼 얘가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압력도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얘를 이렇게 물을 뚝 누르면 얘가 더 올라가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기들이 발명되면서 이런 압력 차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여러 개 압력계가 있다. 그런 얘기고. 자, 우리가 모이스트예요.
습공기의 다른 변수들을 측정을 하려면 우리가 압력하고 온도를 알아야 되는 거 말고 다른 한 가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이 다른 한 가지가 비체적, 엔탈피,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이런 거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한번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이 습도, 상대 습도든 절대 습도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계측할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요 실험을 해보면, 다이아베릭, 얘는 주변하고 얘가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 단열 상태인 saturation, 포화 상태 디바이스. 요 1 상태의 공기가 요 장치를 지나면서 이 상태의 공기로 나오는데, 들어가 있는 그 물에서 얘가 수증기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 상태로 나오는 그 물은 포화 상태가 되게 하는 장치다. 그것이 diabatic saturation device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림을 우리가 식으로 바꾸면 요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 1 상태의 공기에다가 여기 물을 더하고, 그러면 요 1과 물을 더한 것만큼 이 상태의 에너지가 얘가 갖게 되겠죠. 그거를 요렇게 식으로 표현한 게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그 의미를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기 1 상태의 마른 공기가 갖고 있는 엔탈피에다가 1 상태의 절대 습도, 물방울들이 갖고 있던 엔탈피에다 절대 습도를 더한 것이 이때가 1 상태의 습 공기, 모이스트 에어가 갖고 있는 물 분자들의 엔탈피겠죠. 거기에서 여기 충분한 물을 더 첨가해 줬어요. 그러면 그 물의 양이라는 것은 여기 더해진 절대 습도 W2 W1 양만큼 얘가 더해졌겠죠. 그거에다가 그때 요 물 분자가 갖고 있는 엔탈피, 얘를 곱하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1 상태의 에너지를 더한 것이 2 상태의 에너지, 여기 이 상태의 마른 공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다가 이 상태의 수증기, 얘가 갖고 있는 엔설피의 여기 절대 습도, 그걸 더한 거다, 곱한 거다, 그런 거죠. 자, 여기에서 1 상태의 수증기, 기체 상태의 물 분자가 갖고 있는 것은 베이퍼, 수증기라는 뜻의 스몰 v로 여기 IV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 상태의 IV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있는 물의 엔설피는 W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액체 상태의 물이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이렇게 더해진 거겠죠. 자, 이거를 여기 1의 절대 습도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식이 성립을 하고, 우리가 이제 요 식에서 여기 CP는 비열이었죠. 2와 1의 엔설피라는 것은 비열하고 온도를 곱한 거와 같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상태의 베이퍼 상태의 수증기의 엔설피는 그때 액체 상태가 갖고 있는 엔설피를 뺀다는 것은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는 요 FG가 여기 이제 요 중간 상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거는 요 각 차트에 이렇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테이블에서 각각의 온도에서의
맞는 그 물의 기체인지 액체인지 아니면 기체와 액체가 혼합된 상태인지 그때에 맞는 엔설피 값을 그 테이블에서 그 온도에 따라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분모는 1 상태의 그 엔설피에서 여기 그 더해지는 액체의 엔설피를 빼준 그 값이 되죠.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1 상태의 절대 습도를 구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의 절대 습도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상태의 절대 습도도 구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왔겠죠? 일부러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될까봐 이제 우리 두 번째 핸드아웃은 조금 전에 이제 카톡방에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는 풀었겠죠? 어떤 내용인가 한번 같이 봅시다. 1.013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그러면 이게 새로운 압력이 아니라 이런 우리 서울 같은 도시에서 있는 압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101.325 K 파스칼 또는 101,325 파스칼 이렇게 부르죠. 즉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력 상태에서 1 상태의 온도가 30도, 2 상태의 온도가 26도, 30도의 습공기가 충분하게 물을 더해줬더니 26도가 되더라. 그런 거예요. 어떤 상태겠어요? 자, 우리가 냉방, 난방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얘는 어느 상태가 되겠는가? 여창은? 네. 네.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30도에서 26도로 됐어. 그러면 냉방이야, 난방이야? 냉방인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냉방 기법이에요. 우리가 여름에 수공간을 건물에 가까이 두는 것은 멋있어서가 아니야. 물론 이제 이렇게 멋있고 운치 있고 그런 것도 그 효과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 직접적인 내용은 사람의 그 온도를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체온 유지에 적합한 그 온도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컨이 나온 건 한 100년쯤 전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 더운 계절에 그 공간에 물을 충분히 더해 줌으로써 온도를 사람들이 사는 그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물을 이렇게 공간에 더하면 실내 온도를 낮추는 자연 냉방 기법을 이렇게 사용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막 식으로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되려면 얘가 주변의 열을 이렇게 흡수해야 물이 상태 변화를 하죠.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주변의 열을 이렇게 다 흡수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그때 그 주변의 실내 온도가 낮춰져서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 냉방 방식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실내 온도를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멋있는 정자 이런 사랑채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수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공간 구성도 해 주고 이제 그랬던 이유가 그런 자연 냉방 기법을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 구성해 주기 위해서죠.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방식을 이제 응용해서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기계 장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는 자연 냉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준 거죠. 그런데 에어컨을 사용해서 기계 장치로 이거를 더 낮춰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범위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이제 두바이 하면 막 이렇게 고층 건물에 이제 되게 세계에서 한때 제일 높았던 건물들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여기지만 거기는 이제 바다와 면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습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못 살았지. 바다의 면에서 이미 수증기가 많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온도를 더 이제 물을 사용해서 낮춰주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이 정말 이제 모든 공간에 땅땅땅 기계 장치로 들어가면서 두바이에 거기는 이제 석유가 나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된 그런 이제 뭐랄까 신기루 같은 그런 도시인 거죠. 그래서 두바이 도시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도시에 보면 항상 물이 있고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공간들은 물을 사용해서 자연 냉방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공간들로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뭔가 산수의 냄새가 나는 그것식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무엇을 찾아보는가 하면 여기 절대 습도와 1과 2의 절대 습도와 1 상태의 상대 습도 그것을 찾아라 라는 이제 문제인 거죠. 따당따당. 친절하게 해답도 줬어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나눠준 거기에서 여기 테이블 A-1이 여기 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상태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26도일 때, 30도일 때 그때에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여기 테이블 A-1B에서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는지 A-1B에서 그 테이블 그것이 몇 페이지예요? 1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죠. 한번 이제 찾아봅시다. 자, 26도. 자, 우선은 이 테이블이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가 그걸 봅시다. 온도를 셀시어스, 섭씨와 켈빈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상 이제 1도 차이가 가는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제 원래 식에서는 켈빈을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섭씨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놔둔 거죠. 자, 이 테이블은 포화 상태의 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했어요. 그때 포화 상태의 물 분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이때 압력,
그리고 이제 이게 스페시픽 볼륨 값도 있고 엔설피 값도 있고 엔트로피 값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관련되는 이제 원래 연력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 요 반학기 활동화는 다루지 않아요. 자, 근데 엔설피에 대한 정보가 뭐가 많아. 뭔가 이것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얘가 그 액체 상태일 때를 I 상태라고 하고 기체 상태 그거를 G라고 IG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IG 그 단계로 이 표에서는 표현을 했죠. 저자 마음이야. 자, 그러면 우리 26도일 때 무슨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이제 여기 아까 문제에서 두 번째 그 상태, 그 saturation, our diabetic saturation device를 지난 이 상태의 그 온도가 26도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때에 요 물 분자가 갖고 있는 압력이 0.033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압력이에요. 그리고 좀 헷갈리니까 이거 좀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엔설피 기체 상태의 그 엔설피는 2549 킬로줄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고 얘가 중간 단계는 2439.9 액체 상태는 109.07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았죠? 액체와 그 중간 단계를 더하면 기체 단계의 엔설피 이 값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고 이번에는 1의 상태일 때 30도일 때 그때 엔설피의 값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때의 기체 상태의 그 엔설피는 2556.3 킬로줄 퍼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그 상태 값이다 그런 거예요. 그 정보를 우리는 이 테이블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9페이지로 가서 자, 그 테이블에서 얻은 정보를 우리는 이제 갖고 여기 절대 습도 그 값을 구해봅시다. 이 상태의 절대 습도 WE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요 0.02135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에요. 그 값을 구했고 여기 1 상태의 절대 습도는 우리가 아까 정리한 요 식에다가 이것을 여기서 찾은 값들을 각각 대입을 해서 0.01964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이 값을 찾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1 상태를 빼면 얼마만큼의 물의 양이 이렇게 더해졌는지를 1kg의 마른 공기당 더해졌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런 공기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상태의 그 공간의 부피를 알면 얼마만큼 습도를 더해주면 이 바깥의 공기 30도에서 실내 공기 26도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 사실상 되게 뭔가 이제 간단한 식인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가 추룩추룩 오는 날 30도이면 실내 공기를 이렇게 습도를 더한다고 낮춰줄 수 있나요?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떡하겠어? 너무 습도가 많으면 공기를 낮춰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 냉방 기법에 이렇게 이제
습도를 높여갖고 자연 냉방을 하는 그거에는 너무 습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그 조건이 따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1 상태의 상대 습도 그것을 구해 봅시다. 1 상태의 상대 습도는 여기 포화 상태의 그 상대 습도를 포화 상태의 압력을 분모로 하고 그때에 갖고 있는 압력 그것을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1 상태의 이제 수증기가 갖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도출했던 요 식을 바탕으로 여기 1 상태의 절대 습도를 알고 P는 101.325 kPa이라는 걸 아니까 요 PV1 그것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제 1 상태가 30도니까 그 30도에서 포화 상태의 이제 압력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죠. 그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그 1 상태 여기 1이라는 게 빠졌어요. 1 상태의 상대 습도는 73%인 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우리가 그 온도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되지 않았던 건구 온도,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와 습구 온도, 웻 벌브 템퍼레처 그게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온도계 요 아래 그 액체를 담고 있는 이런 동그란 부분이 구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뜻이죠. 얘 표면이 말랐을 때 측정한 온도가 건구 온도고 요 표면이 이렇게 젖어 있을 때 측정한 온도가 습구 온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건구 온도보다 습구 온도가 더 낮아요. 같은 조건일 때. 그 이유가 이 표면에서 열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그 현상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heat transfer coefficient나 latent heat 그 부분 이제 여기에서 그 개수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그닥 사용할 일은 없어서 기본적으로 습구와 건구 온도가 어떤 식으로 측정되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랑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습구 온도, 건구 온도 계산하는 그 이그젠플을 넣었는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레이턴트 힛 계수, 힛 트랜스퍼 계수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려고 넣었어요. 자, 공기선도, 습공기선도 이렇게 부르죠. 얘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인데 여기 이런 좌표 여기 이제 엔설피랑 이제 휴미디티 레이쇼 이것도 들어가고 건구 온도,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 들어가고 상대 습도 렐러티브 휴미디티 들어가고 이제 그리고 스페시픽 볼륨 비최적 얘도 들어가고 그리고 습구 온도 웻 벌브 템퍼레처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센서블 힛, 토탈 힛 그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건구 온도, 습구 온도를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 식을 여기에 넣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 습구 온도, 물이
상태 변화를 통해서 액체가 기체로 되기 위해서 주변의 열을 다 받아들여 갖고 얘가 그 상태 변화를 했을 때 그 열을 그 흡수해서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낮춰줘서 건고 온도보다 습고 온도가 더 낮은 거죠. 즉 여기 온도는 같은데 얘가 상태 변화만 하면 우리가 잠열, 레이턴트 히트라고 이제 불러요. 그런데 얘가 온도, 그러니까 상태는 액체든 기체든 똑같은데 온도가 이렇게 변하면 현열, 센서블 히트라고 우리는 명칭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토털 hit은 잠열과 현열, 레이턴트 hit과 센서블 hit을 다 함께 합해서 하는 거죠. 그거에 센서블 hit만 이것을 분자로 넣었던 그것이 절대 습도를 분모로 하고 엔설피를 분자로 하는 그거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현열, 잠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내 냉난방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 에너지가 사용되는가. 열과 에너지는 같이 이렇게 교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으로 얼마만큼 냉난방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아까 30도의 1 상태의 공기가 이 상태에 이제 충분하게 물을 더해서 얘가 2 상태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릭 차트에서 이렇게 또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거를 봤는데 잠깐 이거를 회전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봅시다. 여기 X축은 건구 온도, 드라이버브 템퍼레처. 여기 Y축은 휴미디티 레이쇼, 절대 습도. 지난 시간에는 헷갈릴까봐 말을 안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단위가 절대 습도, 휴미디티 레이쇼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단위가 틀려요. 그람 모이스처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예요. 1kg의 마른 공기당 몇 킬로그램의 물의 질량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람으로 나타냈어요. 얘는 이제 정보를 제일 편하게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차트에 불과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측정하면 0.001 뭐 0.0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거보다는 0부터 100까지의 수로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람으로 이 값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일 뿐.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이것을 이렇게 절대 습도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 단위에 맞게 얘를 바꿔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4 절대 습도가 24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0.024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 에어라고 절대 습도는 그렇다고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요 X축과 같은 상대 습도는 0%가 있죠. 여기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가다가 여기 포화 상태 되는 것이 그때 온도, saturation temperature 그때 온도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자,
여기 가파른 사선, 얘는 스페시픽 볼륨이에요. 어떤 볼륨이냐면 큐빅 미터 퍼 킬로그램 드라이예요. 1kg의 마른 공기당 그때 얼마만큼의 그 이제 부피인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스페시픽 볼륨이죠. 자, 여기 점선으로 된 것이 여기 습고 온도, 웹벌브 템퍼레이처이고, 자, 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얘기하지 않은 또 하나가 있어. 여기 그 엔설피의 실선으로 된 것이 여기 웹벌브 템퍼레이처랑 되게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엔설피는 실선이고 여기 웹벌브 템퍼레이처는 점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8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선으로 뚜루루 나와 있죠. 여기 얘가 25니까 26도인 웹벌브 템퍼레이처는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헷갈릴까봐 엔설피는 모든 실선이 다 그어져 있지 않고 여기 요 80, 70, 60 그것만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을 때 여러분들 얘를 확장해서 찾아줘야 될 엔설피 값을 찾아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그 테이블 보는 거 그거를 이제 했고, 자, 여기 요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는 우리 이제 계속 볼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 지금 2시 50분이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3시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두 번째 핸드아웃 그거를 이렇게 같이 봅시다.